자, 20번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자, 다음 이 지금 20번 주장 추론에 관련된 글은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틀린 사람들은 왜 틀렸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확인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면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식의 내용인지, 즉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해. 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바로 그 첫인상이라는 거 있지. 그 첫인상이 글을 읽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듯이 문장 글에서도 그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첫 문장을 얼마나 잘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문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봐. 자, at a publishing house and 그 다음에 at a newspaper.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음에 주어가 나왔을 때는 요 뒤에 요 주어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뭔가를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 컴마가 보이지 않아서 다소 지문을 해석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자, 그래도 명백하게 여기 유 주어 그다음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자, 지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를 컴마를 찍어줬으면 조금 더 파악하는데 좀 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 자, 출판사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자, 당신은 배우게 됩니다. 뭐를?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following은 뭐뭐 따르는 것을 배운다? 뭐 이거 아니야. 자, following의 의미는 자, 따르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following이라는 것은 다음이라고 해석이 돼. 다음. 즉 다음이 뭐니? 땡땡 해갖고서는 나왔었던 거. 요거.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지문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봐요. 자,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 조건이 있죠. 자, 요 조건이 있다면 실수가 아닙니다. 라는 지문이야. 자, 그럼 그것이 결국에 프린트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프린트 되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뭔가 신문을 내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출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결과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러한 무수한 과정들은 이 안에서 수정이라는 작업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결국에 이 출판물로서의 결과물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진 거야, 안 알려진 거야? 안 알려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즉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진 실수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것은요 똑같습니다. for email. 그럼 이메일의 경우에 한번 그 다음 문장 한번 생각해 보지 말고 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결과물이야? 그치? 뭐를? send 메시지를 누르는 거. 즉 send 메시지가 뭐야? 예를 들면 이메일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보내기를 할 것입니까? 또는 마지막에 나오지 보내기 할 것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면 마지막에 보내기를 누르면 그거는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막 이상한 말을 쓰는 거지. 막 누구누구는 나빠. 이런 식으로 막 나빠를 써놓고 보내지 않았으면 그냥 그거는 하나의 낙서일 뿐이야. 그게 뭐 누구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절대 아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장난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이 메시지를 보내버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샌드 메시지들, 즉 결과물을 보내기 전까지 이메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도 아니야. 요까지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문사에서 또는 출판사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이메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그래, 이메일에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겠지만 이메일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전송하기 전에는 뭔가를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치? 자, nothing bad. 자, nothing bad. 우리가 나쁜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형용사 nothing, something, anything 뒤에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대명사들이 있죠. 얘네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알겠죠? 그래서 나쁜 것 하면서 원래 nothing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은 not 그다음에 anything 요런 의미예요. not anything. 그래서 어떤 것도 뭐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시 어떤 것도 나쁜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이 있지. 다시 한 번 더. 자, 이 조건 뭐겠어? 어떤 거랑 똑같은 거야? 이 부분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자, 어떤 나쁜 것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만약 뭐 한다면 얘랑 어때? 똑같아. 자, 우리가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 즉 버시나 however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서 계속해서 모든 내용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보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주장에 대한 글을 쓰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각각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하나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 뽑아질 수 있을까? 아니다란 말이야. 반드시 지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독해야. 단순하게 해석을 하고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70점, 80점대까지밖에 못 맞아. 근데 독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90점, 100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독해야. 독해를 잘해야 돼. 자, 그다음 what you written 해서 what과 여기서는 대세 차이점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what과 대세 차이점은 what은 뒤에가 불완전,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하는 지문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자, what이 나오게 되면 이게 하나의 주어로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어떻게 따져?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즉, 자, 여러분은 씁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은 씁니다 하면은 이게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당연히 불완전한 거야. 왜? 뭘 쓰는지가 안 나왔거든. 뭘 쓰는지가. 그럼 주어 동사 다음에 그다음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게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가면서 하나의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어 준 거구나. 그러면서 이 문장이 what you return이라는 지문이 하나의 주어로서 쓰였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주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an hav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고 이 표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썼던 것은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요. 당신이 쓴 것은 can have misspelling 잘못 쓴 철자일 수도 있어. 잘못 쓴 철자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를 가질 수도 있어. 뭐에 대한? 사실에 대한. 또는 무례한 말일 수도 있어. 또는 명백한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명백한 거짓말이야. 그러나 자, 이렇게 했던 것도 뭐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혼잣말하면은 어때? 야, 혼잣말로 이불 속에서 누구한테 야 누구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나빠? 괜찮아. 그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만 다른 사람에게 들렸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러나 봐봐. 그러나 그것은 자, matter 여기서 matter를 문제라고 해석해버리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matter는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고? 중요하다의 지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중요하다. 자, 요거랑 똑같은 의미로 갖는 게 뭐 있어? count. 그럼 count도 단순하게 세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야한데 안 돼.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다? 중요하다의 의미를 중요하다의 의미로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줘야지 지문이 해결돼요. 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면 계속 조건이 똑같지. 만약에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샌드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것이 프린트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다? 당신은 여전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그것을 고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당신은 can correct. 여기서 correct가 원래 형용사로서 올바른이라는 형용사로 쓰이지만은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때? 올바르게 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수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자, 그럼 당신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그리고 누구든지 결코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차이점? 보내기 전에는 어떤 보냈다라는 것과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볼라. 당연히 모르지. 보내지 않았는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알아? 그치? 자, 이것은 더
더 쉽게 말이 되어집니다. 뭐 하는 것보다 행해지는 것보다는 이것은 말해지는 것은 더 쉽습니다. 즉 행동보다는 말이 더 쉬운 거야. 물론 그치? 자, 보내기 샌드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is your computers, 즉 당신의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입니다. 자, 샌드 버튼이 있어. 여기에 샌드 이렇게 버튼이 있어. 뭔가 글을 많이 썼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보통 어때? 쓰자마자 샌드 버튼 눌러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라고. 샌드 버튼이 뭔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항상 뭔가를 뭐 마찬가지로 문자를 쓸 때도 있지, 카톡을 보낼 때도 있어.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짧은 그 뭐 친구들끼리 하는 거 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들한테 보내는 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선생님들한테 보내야 될 것들이거나 그랬었을 때는 어때? 메시지 쓰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읽어보고 이거 내가 이렇게 보냈었을 때 혹시 선생님이 좀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어른한테 보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른들한테 보냈을 때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라고 항상 걱정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당신이 그 샌드키를 보내기 전에 결과물이 나타나기 전에 만약에 뭐 하기 전에 전부 다 계속해서 만약에 그 샌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자, 계속해서 조건이 붙었었던 거죠. 뭐 하기 전에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you should read 당신은 읽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부사 나온 거 보이시죠? 자, 뭐뭐를 뭐뭐 하게 뭐뭐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 목적어 마치 보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성립되냐면 이 동사가 M, T, B, F, C, K에 관련된 동사일 경우에만 여기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다시 한 번 더. 동사가 M, T, B, F, C, K인 경우에만. M은 뭐야? make. T는 뭐야? think. B는 뭐야? believe. 그 다음에 F는 뭐야? find. 그 다음에 C는 뭐야? cook. cook이라고 하면 안 돼. 맨날 consider. 그 다음에 K는 뭐야? keep.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니? make.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keep. 항상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make냐, find냐, keep이냐 해갖고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온다는 거. 뭐가 나오면은 안 된다고?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LYX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항상 부사면은 형용사 나온 건지, 형용사 나와서 틀리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형용사가 쓰이면 부사가 나와서 틀린 거는 아닌지 항상 그런 거 체크를 해주시면서 문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